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옛 지인이 예전 못된 그 모습 그대로라서 어이가 없던 적 말이에요. 특히나 학창시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났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김수연 씨도 바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55세가 된 지금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상대방 어머니가 하필이면 대학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선배였다니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지금은 성공한 CEO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격은 여전했죠. 첫 마디부터가 모욕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날을 계기로 30년 전 잊혀졌던 욕망과 배신, 사망 등 모든 일이 밝혀지는데 끝까지 이야기 들어보세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수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혜린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설마?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수연의 입에서 억소리가 났습니다. 박미경. 대학 시절 2년 선배였던 그 박미경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57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도도한 표정으로 명품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말이에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미경이 수연을 알아보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비아냥이 담겨 있었어요. 김수연 맞지? 세상 참 좁네. 수연은 순간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또한 불쾌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대학 시절 미경은 늘 수연을 돈 많은 철없는 애라고 부르며 질투심을 드러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경 선배님. 수연이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미경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여전하지? 세상 물정 모르는 요조 숙녀를 여기서 다시 보내.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혜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수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는 없었죠. 선배님도 그대로네요.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사돈 되실 분께. 미경의 남편이었어요. 그는 수연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좀. 하지만 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말을 이어갔죠. 아니야, 반가워서 그런 거야. 수연이가 지금 뭘 하는지 궁금했거든. 들어보니 북카페를 한다고? 네, 작지만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촌스러운 가게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 요즘 세상에 누가 책을 읽어? 수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미경은 여전히 그 성격이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더 도도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 혜린이 조용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혜린이가 시집갈 집안이 어떤지 알아봐야 하잖아. 이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꼭 가야 하는 자리인데 당신 혼자 보내서 잘 만나고 있어? 수연은 화장실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상대방 어머니가 만나고 보니 대학 때 선배인데 예전부터 까칠했던 성격이라 대화하기가 어렵네. 같이 자리하지 못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민석은 미안하기만 했다. 그래, 조금만 참자. 준호를 위해서. 우리 아들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 수연은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민석 말이 맞았죠.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미경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안 오시니? 수연은 구구절절히 말하기도 싫었지만 쓴 웃음 지으며 얘기한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자리인 줄 아는데 중요한 회사 해외 출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자리가 어렵겠어요. 양해 바랍니다. 남편은 무슨 일 하는데? 치조하듯 미경의 말투가 수연은 거슬렸다. 공무원 은퇴하고 국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일 하고 계세요. 아, 공무원이었구나. 그럼 나중에 연금은 나오겠네. 다행이다. 미경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 정도 수입으로 어떻게 사냐는 식이었죠. 식사가 끝날 때쯤 미경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우리 혜린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수준을 유지했으면 하는데 뭐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준호가 얼굴을 붉혔지만 혜린이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가정환경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미경의 차가운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엄마 괜찮아? 혜린이 엄마가 너무했어.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미경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시절,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던 그때 이상한 점들이요.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수연은 결국 잠들지 못하고 카페 2층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학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20살에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용돈 걱정도 없었고 친구들과 즐겁게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에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박미경이라는 2년 선배 때문이었죠. 아, 맞다. 그때 그 일이 있었지. 수연은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1992년 가을 수연이 20살이었을 때였어요. 경영학과 동아리 비즈니스 스터디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 수연은 순진했어요. 22살인 미경 선배가 자신을 챙겨주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수연아, 너는 집안이 좋으니까 고생을 모르지? 미경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가시가 돋친 말투였죠. 그렇지 않아요, 선배님. 저도 나름대로. 뭘 알아?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사는 주제에 동아리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식이었어요. 수연은 그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죠. 선배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993년 봄학기 프로젝트였어요. 중소기업 경영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였는데 수연이 밤새워 준비한 아이디어를 미경이 통째로 가져간 거였어요. 선배님, 그건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뭐가?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한 거야. 내가 먼저 생각했다고 내 거야. 미경은 당당했어요. 오히려 수연을 나무라듯 말했죠. 너는 항상 그래. 자기가 특별한 줄 아는 것 같은데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 프로젝트로 미경은 교수님께 칭찬받았고 수연은 억울해서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1995년 수연이 22살이 되던 해 봄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수연아, 아빠가 사업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믿었던 회사 직원이 배신을 했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가서 경쟁사를 차렸다고. 그때는 어린 수연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회사 직원이? 다시 앨범을 뒤적이던 수연의 손이 멈췄어요. 1994년 동아리 MT 사진이었는데 미경이 한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오늘 미경의 남편이랑 닮았는데? 수연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 남자 분명 아버지 회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인가 집에도 왔었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혜린이 엄마가 결혼 반대한다고 해. 뭐라고? 저런 집안과 엮이면 내 인생 망친다고. 혜린이가 울고 있어. 수연의 가슴에 화가 올라왔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미경은 여전히 그 성격이었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에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수연 씨 맞으신가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박준태라고 합니다. 박미경이 동생이에요.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미경에게 동생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를 아시고? 누나한테 들었어요. 어제 상견례 했다고. 커피 한 잔만 주문할게요. 준태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누나가 과거에 실수한 게 많거든요. 특히 대학 시절에.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나는 항상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못 견뎌 했어요. 수연 씨 아버님 사업도 그 때문에.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요? 준태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때 누나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누나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를 가져다 썼는지 다 봤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되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큰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누나 남편, 그 사람이 원래 어디서 일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가요?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1995년에 일어난 아버님 사망을 포함한 주변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태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누나가 이런 걸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수연이 서류를 보려는 순간 준태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누나가 왜 수연 씨를 그렇게 막대하는지 이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원래 그러던 사람 아닌가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한 일들이 드러날까봐.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준태는 재빨리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에 다시 뵙죠. 그때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준태가 나간 후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믿었던 파트너, 미경이 대학 시절 사귀던 남자, 그리고 갑작스런 사업 실패. 설마 그때부터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무슨 전화였어? 혜린이 엄마가 우리 집안 조사를 해봤다고. 아빠 연금이랑 엄마 카페 수입으로는 결혼식 비용도 제대로 못 낼 거라고.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연과 남편 민석은 오랜 동안 성실히 돈을 모아 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터라 자존심도 상하고 부잣집이라고 유세 부리는 모습에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결혼을 1년 정도 미루자고. 혜린이가 더 생각해 보라고. 준호야, 괜찮아 엄마. 혜린이는 나를 믿어. 하지만 혜린이 엄마가 너무 심해. 그날 밤 수연은 남편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박미경이라는 사람 기억나? 미경? 아, 내 대학 선배 말이야. 왜? 그 사람이 혜린이 엄마야. 전화 너머로 민석의 한숨이 들렸어요. 세상 참 좁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 화장품 회사 CEO래. 그런데 여보, 왜? 그 사람 남편이 누군지 기억나? 혹시 1995년에? 아, 그때 말이야. 그 사람. 맞아, 기억나.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경 씨와 나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 대학 동기였거든.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런 얘기 왜 안 했어? 별로 중요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뭐? 미경 씨가 결혼한 남자, 그 사람이 내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그 사람이야.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정말.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경의 질투심,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경의 동생 준태가 감추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준호가 또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엄마, 혜린이가 힘들어해. 왜? 무슨 일이야? 혜린이 엄마가 매일 같은 소리를 한대. 저런 집안과 엮이면 내 인생 망친다고.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혜린이는 뭐라고 해?
울기만 해. 엄마와 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수연은 미경의 얼굴이 떠올라 화가 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성격이라니. 그날 오후 수연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혜린이 혼자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린아 어서 와. 앉아. 혜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괜찮다 혜린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세요. 준호 오빠 집안이 형편없다고 무심코 형편없다는 말을 하고 혜리는 스스로 깜짝 놀란다. 말을 조심히 해야 하는데 이미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편없다고? 네. 카페 수입으로는 결혼식 비용도 제대로 못 낼 거라고. 그리고 혜린이 말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회사에서 한번 조사해봤다고 해요. 삼촌이 준호 오빠 가족 뒷조사를 했다고. 뒷조사를? 수연은 충격받았어요. 미경이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말렸는데 어머니가 딸 장례를 위해서라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미경의 동생 준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혜린을 보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혜린이야 여기서 뭘? 삼촌, 왜 우리 어머니가 준호 오빠 집안 조사하라고 했어요? 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누나가 워낙 삼촌도 똑같아. 왜 다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걸 방해해요? 혜린이 울면서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준태는 난처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죠. 죄송해요. 누나가 워낙 고집이 세서. 준태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미경 씨가 왜 그렇게까지 우리 집안을 싫어하는 거예요? 준태가 주위를 둘러본 후 한숨을 쉬었어요. 앉으세요.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준태는 55세였지만 미경보다 2살 어렸어요. 어릴 때부터 누나 그늘에서 살아왔다고 했죠. 누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요? 대학 다닐 때 수연 씨를 처음 봤을 때 누나가 얼마나 질투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사업하시고 용돈도 넉넉하고. 준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누나가 수연 씨 아버지 회사 정보를 빼낸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정보를? 네. 누나가 사귀던 남자가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간부까지 했거든요. 지금의 형부죠.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기술을 빼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나가 수연 씨 아버지와 준태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직접 말하기는 어렵지만 누나가 수연 씨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적이 있어요. 회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불륜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나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맞아요. 준태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1994년에 찍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미경과 수연의 아버지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누나가 왜 이런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예요. 누나는 항상 그래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두거든요. 그럼 지금도? 네. 누나가 왜 수연 씨 집안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는지 아세요? 준태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과거 일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형부가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혜린이 아버지가요? 형부는 수연 씨 아버지 회사에서 기술을 훔쳐서 지금의 성공을 잃었거든요. 만약 그게 알려지면 수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아온 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이야. 그런데 준태 씨는 왜 저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태의 눈빛이 변했어요. 저도 누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 회사에서 부사장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누나의 그림자예요. 누나가 저지른 쓰레기 같은 일들을 숨기고 처리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준태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는 저를 동생으로도 안 봐요. 그냥 이용할 도구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저에게 관한 부분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청춘을 다 바친 이 회사마저도 지금 누나로 인해 위험해요.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알려서라도 대가를 치르고 회사를 지켜내고 싶어요. 준태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누나와 형부가 지난 30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들이에요. 수연 씨 아버지 회사에서 훔친 기술 목록, 그때의 회계 조작 증거, 그리고 준태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누나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들이요.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이걸 왜 저에게? 누나가 혜린이까지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혜린이를 더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려고. 혜린이가 반대하잖아요. 누나는 포기 안 해요. 아마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때 준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경에게서 온 전화였죠. 네, 누나. 지금 어디냐고요? 회사에. 아니, 밖에 있어요. 준태가 전화를 끊고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누나가 의심하고 있어요. 일단 가볼게요. 준태 씨, 그 서류들은 아직은 안 돼요. 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준태가 나간 후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어요. 준태가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경이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그날 저녁 준호가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엄마가 혜린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고 해. 갑자기? 응. 한 달 정도 해외에 있을 거라고. 그동안 생각해 보라고. 수연은 미경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을 끌면서 혜린의 마음을 돌리려는 거였죠. 준호야, 혜린이 마음은 어때? 모르겠어. 혼란스러워해.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나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수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연인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다니. 하지만 수연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석이 2주간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죠. 여보, 왜 그래? 출장이 힘들었어? 아니야. 그런데 수연아. 민석이 소파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 씨 남편과 나 옛날에 아는 사이였다고 했지? 응, 대학 동기라고 했잖아. 사실 그것보다 더 복잡해.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뜻이야? 민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995년에 내 아버지 회사가 망했을 때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뭐라고?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미경 씨 남편이 내 아버지 회사 기술을 빼낼 때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 열심히 일하는 열정으로만 봤지 사실 의심할 만 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어.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 미경 씨 남편이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자기에게 회사 자료를 더 주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도와준 거야? 그때는 단순히 생각했어. 설마 기술을 훔치는 줄은 몰랐어. 언제 알았는데? 장인어른 회사가 망하고 나서야 알았어.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당신도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거네? 수연아,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뭘 어쨌을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곧 진정했죠.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미경 씨가 우리를 더 경계하는 거구나. 그럴 거야. 미경 씨는 자기 남편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태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오후 2시에 카페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걸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연은 민석에게 준태와의 만남에 대해 얘기했어요. 준태라는 사람 믿을 만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 사람이 유일한 정보원이야. 다음 날 오후 준태가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죠. 어제 누나랑 큰 싸움을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린이 때문에요. 누나가 혜린이를 강제로 해외로 보내려고 해요. 강제로요? 네, 누나 친구 딸이 캐나다에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라고.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혜린이가 동의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누나가 회사 주식을 담보로 협박했어요. 혜린이가 말 안 들으면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준태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걸 보세요. 파일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각종 문서들이었죠. 이건 뭐예요? 누나가 수연 씨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들이에요. 수연이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께 어제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사업에 대한 조언 감사드리고. 미경 올림. 편지들은 점점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갔어요. 김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저 같은 학생에게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다니.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언제 쓴 거예요? 1994년 가을부터 1995년 봄까지예요. 누나가 수연 씨 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뭘 한 거죠? 준태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그때 누나가 쓴 일기예요. 일기장을 펼치자 미경의 글씨가 나타났어요. 김 사장과의 만남이 점점 의미 있어지고 있다. 처음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는데 하지만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수연은 더 읽기가 무서워졌어요. 김 사장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다. 기회가 될 수도.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건 누나가 의도적으로 수연 씨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예요. 외로운 중년 남성의 심리를 이용해서. 수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거라는 생각에. 실제로 불륜이 있었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나가 그 관계를 이용해서 회사 기밀을 빼낸 건 확실해요. 준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기술 도면들이에요. 연씨 아버지 회사의 핵심 기술들. 어떻게 이런 걸 구했죠? 누나가 수연 씨 아버님 김 사장님께 부탁했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고. 수연은 아버지의 순진함에 화가 났어요. 동시에 미경의 계획적인 범행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왜 지금 이걸 공개하는 거예요? 준태의 표정이 어두웠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누나가 이제 혜린이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누나의 욕망을 위해 딸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회사를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서요. 무슨 뜻이에요? 혜린이를 다른 재벌 집안으로 시집 보내려고. 누나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요. 수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미경이 30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이제 딸에게까지 시키려 한다니. 혜린이는 알고 있나요? 모르죠. 하지만 누나가 이미 몇 군데 접촉을 했어요. 그때 준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예요? 누나가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낸 것 같아요. 어떻게요? 누나 회사에서 제 차 위치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 준태가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 서류들 수연 씨가 가지고 계세요. 저요? 누나가 저한테서 빼앗을 거예요. 하지만 수연 씨한테 있으면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요?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준태가 서둘러 카페를 나갔어요. 수연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30년 전의 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이야. 그날 저녁 수연은 민석에게 준태가 가져온 서류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수연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미경 씨가 그런 짓을 했을까? 민석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면서도 서류가 다 있는데 뭘? 수연은 남편 민석을 원망하는 투로 말했어요. 당신도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그때는 정말 몰랐어. 미안해 수연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수연은 남편 민석을 향해 톡 쏘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류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조심해야 해. 미경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혜린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혜린이 엄마가 강제로 어디론가 데려간 것 같아.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경이 드디어 강수를 둔 거였죠. 지금 어디 있어? 미경이 자기 딸 혜린을 강제로 해외로 보낸 거였죠. 준호야, 일단 집으로 와.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를 끊고 수연은 민석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것 같네. 미경 씨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수연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어요. 준태가 가져다 준 그 서류들 말이에요. 2개월이 흘렀어요. 혜리는 여전히 캐나다에 있었고 준호는 매일 시들어갔죠. 그러던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저녁 뉴스 봤어? 준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뉴스? 혜린이 엄마 회사가 대형 소송에 걸렸어. 수연은 급하게 뉴스를 켰어요. 정말로 미경의 화장품 회사가 뉴스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미성 코스메틱이 기술 절도 혐의로 경쟁사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이게 우연일까요? 그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준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0분 후 준태가 카페에 나타났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누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송 때문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터질 거예요. 타회사 기밀 빼돌리기뿐 아니라 제가 우려했던 더 큰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회계 부정까지 누나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준태가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사실 이 소송 제가 준비한 거예요. 뭐라고요? 왜죠?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말했죠. 우리 회사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고. 혁신은커녕 부패하고 썩어서 비전도 없고 그나마 인재도 떠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회사를 수술해서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수연 씨 남편분이 함께 해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하고요? 수연은 이런 방구 없었던 남편 얘기에 적잖이 놀랬습니다. 네, 수연 씨 남편 민석 씨가 그때 실수한 일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수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언제부터 연락하신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민석 씨가 먼저 연락 왔어요.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실무 능력이 많이 도움되었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어요. 수연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당신이 왜 나 몰래 이런 일을? 민석이 수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30년 전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준태 씨와 준태 씨가 가진 증거와 내가 아는 사실들을 합쳐서 소송을 준비했어.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자신을 제외하고 결정했다는 게 서운했죠. 그런데 이제 미경 씨는 어떻게 될까요? 준태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누나는 아직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나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그때 준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경에게서 온 전화였죠.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준태가 전화를 받자 미경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태야, 내가 한 짓이지? 어떻게 누나를 배신할 수 있어? 누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누나가 잘못한 거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전화 너머로 미경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태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누나가 잘못했어. 준태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못된 누나라도 가족이었으니까요. 누나, 이제 너무 늦었어요.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TV 뉴스에는 미경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미성 코스메틱의 박미경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사의 고발이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김 씨와의 개인적 관계를 언급하며 박 대표는 김 씨가 자신의 기술을 자발적으로 공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26년이 되었어요.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죠. 준태와 민석은 이번 사건을 위해 준비한 수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미경의 재상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결혼은 여전히 연기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준호와 혜린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혜린이가 임신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라고? 3개월 됐다고 해. 캐나다에서 검사 받았는데. 수연의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죠. 혜린이는 뭐라고 해? 기뻐해. 하지만 혜린이 엄마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야. 과연 미경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날 오후 미경이 직접 카페로 찾아왔어요. 1년 만에 보는 미경은 많이 변해 있었죠. 살도 빠지고 머리도 허연 것이 늘었어요. 김수연, 나와서 얘기하자.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 임신했다며? 그렇다고 들었어요. 너희 집안 피가 섞이면 안 돼. 미경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에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죠. 선배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손주가 너희 집안 피를 받는다고? 수연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집안이 뭐가 나쁜가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혜린이 나타났어요. 캐나다에서 몰래 돌아온 거였죠. 엄마, 그만해요. 혜린아, 내가 왜 여기에? 엄마의 과거가 더 문제예요. 혜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삼촌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30년 전에 뭘 했는지.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태가 뭘 말했는데? 준호 오빠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기술을 훔쳤다고. 그리고 혜린이 말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엄마는 항상 자기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 왔잖아요. 그건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그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데요. 미경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혜린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제 행복은 제가 결정할게요. 혜린이 수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괜찮다, 혜린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미경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혜린아, 그래도 내가 낳을 아이는 내 손주야. 내가 키우겠어. 싫어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살았어요. 제 아이는 그런 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혜린의 말에 미경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혜린아, 엄마가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핑계만 대셨잖아요. 미경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네, 그래서 준호 오빠도, 오빠 어머니도 고생한 거예요. 그때 준호가 카페로 달려들어왔어요. 혜린아, 언제 돌아왔어? 오빠. 둘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미경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네, 엄마. 저는 오빠 없으면 안 돼요. 미경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엄마가 틀렸나 보다. 그날 이후 미경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송에서 미경은 패소했고 준태는 회사가 파산하는 것만은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포기했고 다른 회사를 세우고자 준비했습니다. 준태가 전해준 소식으로는 미경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누나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예전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혜린이한테 거절당한 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수연은 이 말을 듣고 아무리 못되어도 어미는 어미구나. 자식만이 어미를 바꿀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한편 준호와 혜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미경은 초대하지 않았죠. 결혼식 전날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경이 걱정되었거든요. 여보, 미경 씨를 초대할까? 갑자기 왜? 그래도 혜린이 엄마인데. 혜린이가 후회할까봐.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혜린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죠. 문을 열어보니 미경이 서 있었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연아, 선배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수연의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들어오세요.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갈게.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잘못 살았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올라갔던 거야. 선배님, 혜린이가 날 거부할 만해.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경이 돌아서려다가 말했어요. 혜린이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미경은 사라졌어요. 수연은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미경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던 나약하고 슬픈 뒷모습을 보며 한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